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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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성교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 혹시 카페 공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카페에 그 새말귀 첫걸음이라고 해서 수요일 날 오후 7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 모습공식하고 일과 굴리기 그것을 그 내용으로 해서 새로 오신 도반님들 또 혹시 기존에 있는 도반님들이 그것을 좀 더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법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법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 보림선언에서 적어도 한 5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고요. 나름대로 자기 살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선배德번 중에서 무영 김미선 보살님이 그 주관을 하게 되겠고요. 김미선 보살님은 무영 보살님은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는 심리 상담 치료사입니다. 저희 선원에 2013년, 예, 2013년도에 이제 선원에 오셔서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모습공식 하는 그 기본 틀에다가 또 이제 지금 선배 도반들이 그동안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살림 또 자기 체험 노하우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스콩식하고 일과 굴리기에 대해서 또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대면 법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일요 이기준 거사님이 주관하는 주말 정진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꾸준히 정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봉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 이제 저희가 20대죠. 제가 22살에 갔으니까 그때 이 제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토요 정진을 목숨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토요일까지 다 출근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일에 말도 못하게 바쁩니다. 그랬다 한참 또 개발도상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거사님들은 출근 시간에는 있어도 퇴근 시간에는 없는 시절이었고 또 보살님들도 그때는 아이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 키우고 집에서 뒷바라지 한다고 보통 우리가 그때 도시락 이렇게 학교에서 급식 같은 거 없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나가면은 점심 저녁까지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형제 5남매였거든요. 그럼 엄마가 도시락을 몇 개를 싸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시락을 한번 싸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찬이 신경이 쓰이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도시락을 아침은 먹고 가고 점심 저녁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전부 도시락을 2개씩 다 싸주셨어요.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말도 못하게 바쁩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은 너희들이 와서 선원에 와서 꼭 정진하라고. 사실은 정진하지 않으면 정진한다는 것이 꼭 앉는 것만이 정진은 아니지만 앉는 시간이 없으면 힘을 못 받아요. 정력이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늘 주장하는 게 1440분이에요. 하루가요. 그래서 1400분은 마음대로 쓰시고 40분 이상은 꼭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앉아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몸에 배겨야 돼요. 앉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선원에 갈 때나 절에 갈 때나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는 공부를 안 해. 사람들이 그냥 내팽개 쳐버려. 근데 절에 가고 선원에 가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내 몸을 담고 있는 집과 일터가 바로 법당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 안 되면 제가자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이 선방이고 내 가정과 직장이 일터가 바로 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자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정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50페이지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목차에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요. 그래서 첫째 마디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 입문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둘째 마디에서는 좀 더 심화대한 그 공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마디에서는 본격적으로 새말귀를 굴릴 수 있게끔, 그 다음 넷째 마디에는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첫째는 그 공부의 윤곽과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가, 둘째는 공리에 대한 거, 셋째는 새말귀에 대한 거, 넷째는 공부를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새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를 박희경 보살님, 그 음소거 좀 하세요. 정은심, 네. 음소거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진짜 내 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 선이란 무엇인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상대성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아상에 집착이 되어 있는 몸뚱이입니다. 몸뚱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몸뚱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법문, 제일 좀 수술법문, 내 몸은 전부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나 인공이나 이는 장기로 전부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몸뚱이는 말하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다. 돌이나 책상이나 이는 컴퓨터 같은 그런 하나의 기관입니다. 성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나라고 해요. 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해요. 그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뒤바뀐 생각이에요. 몸뚱이는 내가 쓰는,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모습이에요.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왜? 변하니까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생멸이 있으니까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 몸이 태어나기 전 나는 어디에 있고, 이 몸이 태어나고 나서 또 내가 이 몸뚱이를 의지해서 나라고 하면 내 몸뚱이 사라지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는 것이 그러면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나인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하는 것이, 그럼 몸뚱이가 내 몸이 아니라, 이때까지 나는 몸뚱이가 내 건 줄 알고 내 몸인 줄 알았는데, 그럼 진짜 내 몸은 무엇인가? 그렇게 차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을 제가 지금 3번째 법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그냥 쭉 이렇게 흘려 듣지 마시고, 이 책의 말하자면 목차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꾸준히 공부를 잘 하셔서 읽어보시면 한 번 볼 때 다르고, 2번 볼 때 다르고, 3번 볼 때 다르고, 4번 볼 때 다르고 이럴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수준에 따라서요. 그래서 다시 50페이지로 가죠. 50페이지로 가서 그 참 희한한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 희한한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약을 먹는데 왜 약을 내면 약이 있어. 그런데 목구멍에 들어가면 쓴맛을 모르거든요. 왜 목구멍에 넘어가 버리면 쓴맛을 모릅니다. 약은 어떻든지 흙을 통해서 쓰다 갈다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혀 자체가 쓴맛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혀에서 맛을 모르면 무엇이 합니까? 혀 자체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지.
눈도 자체성이 없고 귀도 자체성이 없지. 혀에도 자체성이 없는데 쓰고 단 걸 봐라. 예, 그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아니, 비설, 신, 의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다? 무정물이다. 기관이다. 기관. 또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공부를 시작을 하려면 이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부처님 복이나 빌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림선언에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은 나의 인생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사,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들이거든.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과연 나는 무엇인가? 하는 그 나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나라고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내가 이해하고 관찰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본다 할 때는 보는 내가 있어. 듣는다 하면 듣는 내가 있어. 말한다 하면 말하는 내가 있어. 아상, 행위자. 또 내가 만약에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또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와 객, 능과 서라고 하는데 상대가 되는 둘러보는 주와 객에서 이것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뚱이는 어떤 물건인가 이것부터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의 자체가 없고 눈의 자체성이 없고 입의 자체성이 없고 귀의 자체성이 없어. 이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법칙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하나의 무정물이다. 내가 인연이 있어서 쓰는 하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쓰고 남을 아는 자가 무엇입니까? 아는 자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화나는 일이 있으면 성을 내. 성내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성을 냅니까? 성을 낼 때는 이 몸뚱이를 써 얼굴이 빨개지고 성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몸뚱이는 천지도 몰라. 자체성이 없어. 코도 자체성이 없고 볼도 자체성이 없고 입도 자체성이 없는데 성난 표정이 나타나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성을 내거든. 쓰다 달다 짜다는 것을 아는 그놈이 절대성 자리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것만 딱 인정하면 좋겠는데 당최 여러분들이 그리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또
무정무린 귀를 통해서 듣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라는 겁니다. 저기 1초 거사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해서 진짜 내가 될 수 있죠? 비어있기 때문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또 내 이 몸돈을 쓰는 바탕자리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법계 한번 말해봐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진짜 내가 될 수가 있지? 법계 한번 말해봐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떻게 해서 진짜 내가 될 수가 있느냐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 공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지요? 법계가 뭐라고 했지? 변하는 것은? 모습이요. 모습은 뭐야? 모습은 가짜예요. 그렇지. 변하는 것은 가짜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되려면 첫째로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한다는 것이 뭐지? 변한다는 것이 뭐예요, 법계야? 무엇을 변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 내가 지금.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 그렇지. 그게 변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은 뭐라고? 변하는 것이라고. 변하는 것은 뭐라고요? 가짜라고. 가짜. 몸뚱이는 뭐예요? 몸뚱이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해요. 변하니까 진짜 내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변한다라는 것이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습 공식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변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째서 진짜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내 몸이 진짜 내라고 할 수가 있냐. 진짜 내 몸이 될 수가 있냐. 진짜 내 몸이 되려면 첫째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아마 한 번만 더 말하면 101번 될걸요. 101번이 아니라 제가 법회를 한 1900번 정도 했더라고요. 1800번을 했을 것 같아요. 매 법회 시간마다 이 말을 해요. 거의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이해만 하신다면 공부가 굉장히 정견을 세우는데 힘이 돼요.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그래서 변하는 거 한번 관찰해 보라 이 말이에요. 눈도 변해, 귀도 변해, 몸도 변해, 다 변해. 이건 진짜가 아니네. 내가 보는 세상도 다 변해. 우리가 눈의 급수가 낮으니까 이런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요새 물리학도 많이 공부하잖아요. 요새 양자역학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눈은 급수가 낮아요. 그러나 거기에 전자현미경이랄지 어떤 그 도구를 인연과 조건을 써보면 이것이 이런 모양이 아니죠.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참말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엑스레이 이야기, MRI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을 해서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 뜻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의 인연과 조건이면 동분만견이 되는 것이고, 동업이죠. 우리 동업으로 보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내 개별적인 업력으로 보는 것은 뭐다? 벼럽만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의 동분만견에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빨간 장미를 빨갛게 보아, 빨간색으로 보아. 그런데 그 중에서 기관이 고장이 난 사람, 눈의 그 기관이 좀 고장이 났다고는 할 수가 없지. 다르지요, 다른 거. 그럼 벼룩만견이 있는 사람은 빨간색으로 안 보고 초록색으로 보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요? 홍정화 보살님, 그 사람이 잘못 보는 것인가요? 아니, 그 해제를 하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색깔, 우리가 보는 모양, 형체, 우리가 보는 관념, 관습, 이런 모든 종교 다 해당이 됩니다. 이념, 이런 것들이 전부 동분만견과 벼룩만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의 세상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지요. 지금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세계에 이렇게 살면 하나의 그 어떤 빈 공간 안에 수많은 세상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나. 왜? 우리는 우리 것만 보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만견, 동분만견 내지는 벼룩만견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 것밖에 못 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눌리니까 저기 그 천상세계 가도 끝이 없는 불국토가 확 드러나지요. 불국토가 그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불국토가 확 났는데 그 능엄경에도 나오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싹 거두니까 없어져 버려, 그것이.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갑자기 이제 보이다가 안 보이거든. 이게 왜 된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경전에 나오는 그거를, 그것은 휘황한 이야기고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만큼 지혜가 낮은 거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 밖에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변하는 걸 알아야 돼. 변하는 거. 자꾸 변해. 변하는 것은 뭐야? 가짜예요. 이 가짜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공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선을 한다. 앞에서 선도리에 대해서 나지만 무엇을 선이라고 하나? 묘광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지? 우리 여기도 선원이에요. 선원. 무엇이 선인가요? 예? 나의 자성자리를 밝히는 그렇죠. 내 성품자리를 밝히는 것이 뭐다? 선이에요. 선. 네 선원에 가는데 선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이 뭔가도 모르고 선언에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뭐야? 나의 성품짜리, 나의 자성짜리를 되밟히는 것이죠. 나는 본래 내 성품짜리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놓친 적도 없어. 이 성품짜리는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 부처라고 더 많이 없고 중생이라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늘 여여해요. 성품짜리는 늘 여여한데 부처님은 성품짜리가 늘 여여하다는 걸 아는 것이고 우리는 성품짜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품짜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작용을 가지고 자꾸만 거기다가 헛것에다가 들어앉아서 지지고 뻗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그것이 중생이에요. 중생과 부처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죠. 똑같은 성품인데 어떤 사람은 부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중생이 돼. 그거는 뭐야? 자기 탓이죠. 자기가 뒤바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의 뒤바뀐 생각을 말하자면 바로 잡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내의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한다? 바로 잡아서 정견이죠. 바른 견해를 얻어서 그것을 익혀서 진짜 성품에 요달 증득하는 거지요. 증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되밟힌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이라는 것이 내 성품을 밝히는 것이다. 내 성품 밝히려면 우애해야 되는데 우애해야지 가장 지름길이고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강아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것이 딱 요약을 하면 무슨 뜻이냐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뭐예요? 모든 모습이 가짜라서 어떻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성품을 되밟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물 수 없어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모습공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깊은 이치입니다. 부처님의 삼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습공식을 늘 뭐라고 하냐면 은장도라고. 은장도가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이지요. 그 옛날 여자들이 혹시 그거 될까봐 은장도를 가슴에 이렇게 늘 품고 있는데 그 은장도를 내가 계속 모습공식을 하면 날이 새파랗게 갈아져요. 날이 새파랗게. 그렇게 해서 1차의 모든 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사정없이 잘라야 돼요. 사정없이 쳐내야 돼요. 사정없이 쳐내서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공부의 요점이에요. 요점. 그러려니 모습공식을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모습공식이 철저하게 안 되면 만약에 모습공식만 철저하게 하면 지금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경전을 읽어도 이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모습공식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자기가 실천에 옮겨서 체험을 얻었다. 경험을 얻고 하면 훨씬 더 깊어지겠죠. 모습공식을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지혜가 증장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증장이 되면 지혜와 자비가 그대로 증장이 됩니다.
그래서 똘똘 뭉치면 지혜짜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혜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눈으로 보는데 무정물인 눈으로 보는 자리, 귀로 듣는 자리, 입으로 말하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하네. 백봉 선생님이 어째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요? 진짜 내가 이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이치를. 이 이치는 뭐야? 변할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승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불교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보림선언에서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재행무상을 알아야 한다고. 재행무상을 알아야 재범무화가 돼요. 재행무상을 모르면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도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새말기 첫걸음을 다시 이제 법회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각 개인의 질문도 받고 자기가 한 달 동안 공부해서 오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법회에서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새말기 첫걸음을 그걸 만든 겁니다. 그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이 동참을 하셔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제가 2021년이잖아요, 지금. 2021년에 1월 1일에 가장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2021년을 나의 생애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내 마음을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것은 그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많거나 안 그러면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 거는 그 인생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나뭇잎이나 꽃과 같은 것이지만 가지 치고 이런 것이지만 진짜 뿌리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 요 뿌리를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요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도 잎도 꽃도 아주 진실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뿌리는 내팽개 쳐놓고 자꾸만 가지에 매달리고 잎에 매달리고 꽃에 매달려 버리네. 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2021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한 해가 되겠다. 내 인생을 말하자면 바꿀 수 있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예불을 하고 일과를 굴릴 때 나는 오늘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루 점을 매일매일 찍죠. 매일매일. 우리 전부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제가에서 사는 사람들요. 바쁘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상황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전부 뭐다? 가지고 잎이고 꽃이에요. 그 뿌리
그 뿌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 자리를 내가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말로 나무 언덕으로 살거든요. 참말로 모든 인연들의 그 공덕으로 살고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쌀도 한 공기에 쌀이 몇 개나 들어가는 건 모르겠지만 수많은 그 쌀이 거기에 다 씨거든. 쌀이 씨 아닙니까? 씨입니다. 수많은 그 육식, 초식, 또 바람, 공기, 햇빛, 물, 또 여러 사람들의 공력으로 이루어진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이래서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장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말하자면 빚을 제일 원초적으로 갚는 것이 뭐냐? 내 성품을 밝히는 것이라요. 내 성품, 내 뿌리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요. 내 뿌리만 정확하게 밝히면 남의 뿌리도 밝혀질 수가 있어. 내 성품등을 켜면 남의 성품등도 내가 내 불을 붙여줄 수가 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품을 밝히고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인생이 너무나 튼튼하게 되거든. 너무나 말하자면 그 인생은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꽃향기를 맡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로 또다시 전염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미션,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 세상에 뭐 하려고, 밥 먹고 똥 싸려고 태어났나? 낳고 키우려고 태어났나? 돈 벌려고 태어났나? 그거는 기본으로 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거 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죽으면, 몸이 사라지면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사라져도 계속 변하지 않고 있는 나의 성품짜리, 법성짜리를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네요. 지옥은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고, 천상은 너무 또 좋아서 공부할 생각이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요 인간 세상은 적당하게 괴롭고 적당하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것이 고활하기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공부할 마음이 나고, 그리고 소리로 이렇게 그 법음을 들으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소나 개나 돼지 보고 막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설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몸 받기가. 그래서 내가 사람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미션, 이유, 그것을 내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디다 쓴다? 원노트에 쓰는 거예요. 원노트에 써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출가자나 제가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가했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출가자나 제가자나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그 나의 뿌리를 말하자면 되밟히는데 한없이 꾸준히 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고 참으로 대장부예요. 참으로 장부예요.
남녀를 불문하고요.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제 이런 눈 밝은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식을 만났고 또 이런 도반들 좋은 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말로 희귀한 일입니다. 우리 제가에서 정말로 복이나 빌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선언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선언 유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실제로 말해서 돈 얘기는 안 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전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늘 매월 그냥 회비를 거기다가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넣어주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절로 이렇게 온 것이 벌써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렇게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승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 일주일에 법회하는 시간, 토요일 정진하는 시간 외에는 우리 이 선언 문 닫아버리거든요. 일체 다른 것을 하지 않거든.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내 뿌리를 되밟히고 싶은 그 사람들의 원력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이거든.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기 보림선언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미션을 행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이 보림선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에 내가 몸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쫑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쫑을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마늘 쫑이 아니고 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보려면 빌빌빌 비글비글 하다 말다 이래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하다 말다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기 싫다고 안 먹어. 저녁밥 안 먹어. 그 다음에 또 아침밥 안 먹어. 점심밥이나 먹어볼까? 또 한 이틀 안 먹어. 사흘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병 걸려서. 그거는 당장 필요한 거니까 자꾸 먹지. 똥도 오늘 쌌는데 일주일간 똥을 못 쌌어. 그럼 그 사람 병원에 실려가요. 그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변도 적당한 시간에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거는 안 하면 금방 표가 나,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 공부는 해도 살고 안 해도 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 가면 이제 죽을 때쯤 가면 아이고 내가 헛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헛살았네 생각하는 사람도 조금 이런 물을 먹은 사람이나 그러지. 안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죽는다고 그냥 억울하다 하고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다른 일 다 하고 살아요.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 뿌리를 밝히는 것, 내 뿌리를 되밟히는 것. 이것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나면 안 돼요. 물러나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법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도반들과 같이 간다. 안 그러면 혼자서는 못 가요. 어쩌냐에도 여기 정진을 쭉 하셨지만 만약 집에서 혼자, 저도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이 토요 정진 때 저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또 선원장이 또 들어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저도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우리 선언 시간에 맞춰. 그래서 토요일 저녁 되면 선언에서 지금 정진을 하고 있는 도반들을 생각하면 벌떡 누워 잘 수가 없어요. 그냥 딴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도 그 시간 돼서 앉고 또 그 45분 되면 또 일어서서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혼자 한다고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첫째는 눈 밝은 선지식이 필요해요. 그거는 1번이에요. 1번. 백봉 스님과 같은 눈 밝은 선지식이 1번이에요. 1번. 선지식이 없으면 방향이 틀리고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없거든. 자기가 어느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1번이 스승이에요. 1번이 눈 밝은 스승이에요. 그냥 스승은 안 됩니다. 눈 밝은 스승이라야 돼요. 그리고 2번은 좋은 도반이에요. 좋은 도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맞이했을 때 놓치지 말고 꼭 잡아라. 기회라는 것은 지나가면 기회가 아니에요. 잡아야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했는데 아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본래 진짜 내 몸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붕 떠버려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또 백봉쌤한테 떠왔는데 허공으로서 나라고 하네. 갑자기. 그러고 내가 태양도 만들고 내가 지구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붕 떠버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몸뚱이가 내인데 내가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는 법신자리가 진짜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붕 떠버려. 이게 간극이 확 나버린다. 나의 지금 사고방식으로는 이해 불가라요. 이해 불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모습 공식을 가지고 기초를 다지면 몸뚱이라는 것이 늘 변하는 것이네. 이게 진짜 내가 아니네. 진짜가 되려면 변할 것이 없어야 되네.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은 모습이 없어야 되네. 이런 것이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 이론으로, 기본 이치로 그것이 내한테 장착이 되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읽은 데까지만 할게요. 자, 아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니까 확인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화를 내. 근데 사실은 성을 낸다. 이럴 때 우리가 성이라는 것이 화라는 것이 무슨 물건이 있어서 이거 화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화구나 이렇게 지적을 못해요. 어떤 게 하면 밑에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네. 또 내가 막 열이 나네. 내가 막 기분이 나쁘네. 또 내가 막 심장이 빨리 뛰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이런 것들을 두고 뭐라고 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몹시 언짢네. 내가 분통이 터지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화라는 걸 꼭 찍어갖고 이게 화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볼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색이라고 해요. 화 이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거는 내가 지금 이치를 모른다고 해도 그냥 말로만이라도 알아라. 말로만이라 알아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왜 진짜 내 몸이 되노? 변할 것이 없었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다. 변하면 가짜야. 변하지 않으면 진짜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생멸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내 몸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허공에 빗대어서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칠판에다가 허공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선언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법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뭘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생각하고 오는 적은 없습니다. 기본 테마만 딱 아는 자리 오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것마다 가면 이제 오시는 그 분들 도반님들을 보면 그냥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보면 엉뚱하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 보면 들어보면 내가 이런 얘기도 다 했네. 그래서 법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이는 이 도반님들의 그 뭐 구성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 도반들의 구성원에 대해서 또 다른 도반이 오면 똑같은 챕터로 이 똑같은 교재로 이 공부를 이제 법문을 엄청 또 전혀 다르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 몸이 될 수 있냐? 왜? 뭐지요? 자, 전부 다 엄을 풀고 해제해서 해가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외워야 된다는 거야.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째서 진짜 내 몸이 될 수 있다 했죠?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는 것은 뭐다? 가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진짜 나를 개발키는. 예, 내 뿌리를 되밝히는 것입니다. 내 뿌리를 되찾는 거예요. 선이 뭐라고 했죠?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성품자리를 밝히는 것이에요. 네 선언에 가서 뭐 하러 선언에 가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 가. 이렇게 대답하면 내 성품자리를 밝히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서. 그 근원자리를 알고 싶어서 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내 성품자리를 밝히면 선을 하는데 지금 선을 밝히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요점이 뭐라고 했죠? 거심을 아는 거와 가짜를. 네? 진짜와 가짜를 아는. 또 거심을 아는 것. 또 사실을 사실대로 또 거심을 아는 것. 또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또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돼. 머물지 않아야 된다고요.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머물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 성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머물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요점이 딱 파악이 돼 있어야 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외워야 된다. 외워라. 이걸 딱 외우고 있어라. 딱 저기 뭐고 학원 수업처럼 요점 정리해가지고 외워. 알았지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자, 10분 후에 만나겠습니다. 20분에 만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가기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시골, 부산 내려가야 돼서. 아, 예, 예, 그렇게 서울에, 하십시오. 네, 예, 네. 세종시에 있거든요. 아, 세종시에. 예. 지금 부산 내려가야 돼서. 예. 예, 예. 거기서 또, 저쪽에서 들어오십시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12시 반에 김밥 오기로 했거든요. 네네.